저는 계속 말해요. 고객님 안 될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면 된다고 하는데 고객님은 오늘 억지로 시간 내서 멀리서 왔다.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뭐 어떻게 어찌 해서 하긴 했는데 서로 굉장히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한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이 하시죠? 병원 투어. 제가 병원 투어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분야 일하는 사람이니까 전문가겠죠. 상담만 받으실 경우와 시술까지 같이 받기 원하시는 경우 두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담만 받기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특히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수술 상담할 때는 큰 수술일수록 여러 군데 상담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5군데 이상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병원마다 방법도 다양하고요. 수술에 대한 의견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동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동선 계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병원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강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긴 맞아요. 자, 병원 많은 곳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압구정역, 강남역, 신사역. 물론 신논현도 많겠지만 일단 이거 어차피 다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서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기역자 되는 동네가 사실은 거리상은 크지는 않아요. 이게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이동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면 지하철로 간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하철 노선은요 2호선, 3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연결되려면 교대까지 가서 갈아타야 됩니다.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버스로 간다면 그나마 낫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집이 멀어요. 저는 경북 포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먼 시골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서울 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헷갈리고 강남은 제일 복잡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건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버스도 여러 번 타본 사람들 아니면 헷갈려요. 특히 저 같은 지방러들은 엄청나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선 잘못 짜면 이거 흐트러지는 한순간이에요. 한 번 시간이 밀리기 시작하면 다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예약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요. 시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병원 거리를 줄이셔야 돼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갈 때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00m까지 병원인데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의 특징이죠. 한 빌딩에 병원이 10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엘리베이터 잡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다행히 저는 이 엘리베이터가 좀 빠른 편인데 제 현무는 생각보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동선 짧게, 제일 중요한 거 동선 짧게, 그리고 병원들은 가깝게, 그리고 시간은 넉넉하게, 상담 시간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왜냐면 가서 상담을 바로 내가 몇 시 예약했으니까 바로 딱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담은 두 가지 상담 있죠. 상담실장님들하고 한 상담이 있고요. 원장님들, 의사들하고 한 상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갔을 때 이렇게 의사가 앉아서 안녕하세요 하고 기다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병원은 없어요.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의사는 계속 어딘가 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뭘 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뭘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잠깐 운이 좋아서 마주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빨리 상담받고 그날은 좋은 날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수술을 하고 있을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그 수술을 딴 사람한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하려면 또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근데 눈코 좀 어려운 수술 걸리게 되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가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내가 이 원장님을 만나는데 계려야 되는 시간이 타이밍이 잘못 맞추면 한두 시간은 기본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것도 기다리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내가 뭘 원하는지는 나밖에 모릅니다. 최소한 내가 원하는 사진이라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느낌은 가져가셔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포샵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자기 얼굴을 포샵을 미리 하세요. 이 라인은 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딱 보자마자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병원 상담을 받으실 때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병원들은 메모를 합니다. 고객님들하고 어떤 상담을 했고 얼마로 상담했는지 메모를 하지만 고객님들은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나중에 안 헷갈려요. 이런 것만 지켜주시면 병원 투어 굉장히 간단해지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예요. 그날 당일 시술까지 원한다. 이런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심화 과정이에요. 자, 당일 수술까지 원할 때 병원 투어 도는 방법. 자, 심플합니다. 누르는 시술부터 하세요. 누르는 시술. 뭐냐? 슈링크, 울세라, 인모드. 딱 봐도 누르죠? 내 얼굴에 뭔가 대고 누른다. 자, 그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누를 때 밑에 뭔가가 있으면 그 시술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시술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자, 누른 시술 다음에 뭐다? 땡기는 시술부터 하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땡기는 시술이에요. 자, 뭐냐? 실리프팅. 딱 봐도 땡기는 시술이죠? 다음 필러를 하시면 되는데 왜 보톡스보다 필러를 먼저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부으면 안 돼요. 인접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교, 눈밑, 팔자, 입술, 턱 굉장히 인접 부위죠. 인접 부위가 부어버리면 그 다음 시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한 시술 끝나고 대기하는 동안 내 얼굴은 붓고 있습니다. 바늘로 찔렀기 때문에 계속 붓고 있어요. 그럼 부은 얼굴에 맞춰서 시술 들어가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주사 마취를 한다면 더 무서워집니다. 왜? 주사 마취를 하는 순간 고객님의 얼굴은 마비가 돼요. 우리 얼굴 마비가 됩니다. 표정이 안 지어져요. 그럼 내 얼굴이 굳어있는 내 얼굴을 기준으로 의사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는 내가 웃을 때 무슨 표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조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팔자 필러 맞고 오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마비가 되셨어요. 표정, 입꼬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분은 멀리서 왔어요. 3시간 뒤면 내려가야 돼요, 지방으로. 근데 보조개를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계속 말해요. 고객님 안 될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면 된다고 하는데 고객님은 오늘 억지로 시간 내서 멀리서 왔다.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뭐 어찌 해서 하긴 했는데 서로 굉장히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다음 시술을 뭐 할지 모르니까 이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영상을 안 봤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봤다면 항상 누르는 시술 먼저 하고 당기는 걸 그 다음 하고 필러를 먼저 하는데 인접 부위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에 보톡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보톡스나 스킨 부스터, 주사 시술을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술들을 받으면 얼굴이 붓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아시겠지만 보톡스가 들어간 자리를 누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위에 퍼집니다. 보톡스가. 굉장히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보톡스는 마지막에 하시고 보톡스 맞은 다음에는 얼굴을 앵간하시면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병원 투어 어렵지 않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